안녕하세요.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사업하기란 어렵다. 이젠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 독재국가, 공산국가, 전범국가, 후진국 등등등의 리스크가 갈수록 어마어마하다. 이젠 기업들 해외 투자하려면 그 나라 국민성이 1순위 고려사항 될 듯. 이래서 해외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중국이나 공산국가들에게 투자는 손해야. 남아공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야.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빚어질 극심한 경기 침체가 마침내 지구촌 각지에서 폭동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폭동은 전례 없는 실업으로 촉발된 청년층의 분노가 결국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화선이 되어 순식간에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각종 재산적, 인명적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곳에 있던 한국 기업들 또한 방화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동 과약탈이 일방적으로 한국 기업에만 쏠린 상황에서 전 세계 외신들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한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일본 네티즌들은 제발 저리듯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집단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소위 열폭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아공 군 당국이 오직 한국 기업이 입주한 지역에만 대단위의 병력을 파견시킨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진 것이죠.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투옥으로 시작된 시위가 폭동으로 번진 남아공에서는 현재까지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AP통신에 따르면 일부는 대형 쇼핑몰을 약탈하다가 인파에 깔리기도 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15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주마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평화는 없다 라는 옥중 메시지를 발표함에 따라 일부 소도시에서는 경찰들로 모자라 주민들이 직접 민병대를 꾸리는 등 남아공 정부는 상층부의 법질서 무시가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해 결국 군대까지 투입하는 초강수를 전격 결정했음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태의 발발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곳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WP는 최근까지 10년간 주마 대통령의 장기 집권 중 권력층의 부정부패 외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의 급상승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지적했고, 정치 분석가 렐프 박사 또한 폭동과 약탈을 범죄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6천만 인구의 절반이 빈곤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바,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남아공은 기타 개발되지 않은 아프리카 주변국들처럼 붕괴될 수 있다는 등 충격적인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올해 1분기에만 33%에 육박했고, 그중 청년 실업률은 무려 46%에 달했는데, 과거 남아공에서 소수 백인과 다수의 유색인종을 분리했던 신분제인 아파르트헤이트가 1994년 폐지된 이후에도 빈부격차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신분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필품을 약탈하는 흑인 빈민들과 관련 이들은 값싼 담요 몇 장을 얻기 위해 챙겨나온 공장 자재로 어린 자식들의 머리에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가린다는 등 비참한 삶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죠.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의 확산은 빈민들을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았는데, 남아공의 저임 노동자들이 고임 노동자들보다 4배나 많은 실직을 겪고 지독한 가난이 대물림되는 와중에 백신조차 구하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던 이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상류층에 대한 분노 표출에서 기반한 집단 폭동임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남아공 폭동 사태의 여파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피해갈 수 없었는데, 콰줄라나탈주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창고가 약탈당하며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관계자 측은 다행히도 대부분의 공장이 철저한 보안 속에 무장된 공항 근처에 있어 핵심 거점은 안전한 것으로 알렸고, 정확한 규모가 완벽히 파악되진 않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시민들을 안심시켰는데요. 하지만 유독 폭동의 규모가 컸던 진원지 더반에서는 교민들의 가발 공장이
약탈에 노출됐고 더불어 이곳 산업단지에 위치한 LG전자 생산 라인과 물류창고에 방화가 이어지는 바람에 가전제품과 장비 자재들이 몽땅 털린 것은 물론 공장 전체가 전소되어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최소 수천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측은 법안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에 1차로 90명이 침입해 물건 등을 약탈해 갔고 1시간 뒤에 120명이 다시 침입했으며 비록 한국 교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번 사건은 같은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당국의 시급한 사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나섰는데요. 놀라운 것은 남아공 당국의 반응으로 현지인들의 상점과 쇼핑몰 혹은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털리는 등 도시 전체가 아비규환이 된 상황에서도 오로지 경찰들에게 치안의 책임을 맡겼던 정부는 LG전자 사유부지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함과 더불어 길거리에 방어벽과 검문소를 설치해 도시로 통하는 모든 곳을 봉쇄하는 등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죠. 남아공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 등 사법집행기관을 보조하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콰줄라나탈과 하우템 지역에 2,5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히며 현재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북동 세력들이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해외 기업들을 습격한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치안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법치주의로 대적할 것임을 전격 선포하기도 했죠.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삼성과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털리는 동인 같은 곳에 위치한 일본 기업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일부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기업만 멀쩡한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분석했는데 해당 원인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 브랜드가 갖는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여 일본 기업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고 이것이 결국 폭토마저 거르는 일본 기업의 현실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한국이 이제 막 경제 발전을 시작할 무렵인 1960년 이후부터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을 시작해 현재까지 대략 800여 개의 기업이 공장을 설치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현지화에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흔히 알려진 소니나 파나소닉과 같은 전자산업 외에도 의류나 각종 OEM 공장들을 현지에 신설했으며 일본 언론들은 중심으로 아프리카를 최후의 거대 시장이라는 긍정적 표현과 함께 이를 집중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남아공 외에도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에서도 일본 기업만을 담당하는 재팬데스크를 직접 설치하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캠페인을 실시해왔는데 한 예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베 정권부터 아프리카 무역보험기구와 함께 현지 인력 육성에 나서 지원학 대책을 대폭 늘리는 등 기존 중국 의존 경향이 강했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써왔음을 보도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일본 정부는 값싼 노동력을 외에도 아프리카 내에 일본에 대한 민심을 높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부 탕감하고도 남을 소비 향상을 노려왔던 것인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한류열 붕 때문에 수십 년간 세웠던 계획이 송두리째 날아갔다는 것이고 더불어 일본 제품을 한국산으로 착각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영향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일본은 이를 방치해선 안 됐다며 내심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트라 아프리카 지역 본부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는 넷플릭스와 SNS를 통해 전달되기 시작해 현재는 각종 한국 뷰티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폭발적으로 번져갔는데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한국 스토어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중에도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호황을 맞기도 했고 주말이면 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와 프리토리아의 한국 식품점엔 교민보다 현지인으로 더욱 붐비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SNS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됐는데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운 라면, 챌린지나 먹방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한편 일본 정부가 남아공 내 한류 열풍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남아공의 위치 자체도 지정학적으로 전략 요충지였지만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금 생산량의 60%를 점유할 정도로 자원부국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는데요. 게다가 인구의 60%가 34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국가인 남아공은 소비재 수출 시장으로서요. 잠재력도 거대했기에 일단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알려진 남아공을 친일화해 성공하기만 했다면 12억 대륙 인구에서 나오는 막대한 노동력과 함께 3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단일 시장 통합에서 기인하는 천문학적 사업 기회가 자연스레 파생될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본 정부가 노려온 최종 목표지만 사실 한국이 진출을 시작한 순간부터 일본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라 말했는데 참고로 남아공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몇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로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바로 이 점을 활용해 30년간 기업과 교민들을 적극 진출시켜 친한화에 성공했지만 반면 수십 년 먼저 진출했다는 이 점 하나에 방심했던 일본은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었죠. 다만 한국이 좋아서 이러는 건 충분히 이해하나 부디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박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털리는 게 기분 좋은 건가 이해가 안 가네. 웬만하면 국뽕에 심취한 건 좋지만 적당히 하자. 일본 거느는 반 가져간다. 자존심은 일본이 상하고 피해는 한국이 당하고 후진국 인건 비싸다고 이런 리스크 안고 사업하느니 한국 들어오길.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